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얼마 전에 5번째로 떨어진 면접 결과 문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26살 취업준비생으로 보내는 2번째에는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새벽 5시, 정민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 막차를 놓쳐 1시간 넘게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정민아, 밥 먹고 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홀어머니는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아침밥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해가 넘었지만 어머니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죠. 괜찮아요, 어머니. 편의점에서 먹고 왔습니다. 정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는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은 정민은 캘린더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대기업 면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번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100번도 넘게 고쳐 썼어요. 이번만큼은 꼭 합격하고 싶었죠. 이번 면접은 꼭 붙어야 하는데. 정민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취업 준비는 길고도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했지만 사회는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정민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정민아, 내일 면접 있지? 옷 다려놨단다. 문 밖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그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따뜻함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26살 아직도 어머니에게 기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고마워요, 어머니. 짧게 대답한 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숫자와 글자로 가득한 종이 한 장에 담기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간신히 2시간을 잠든 정민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오전 7시 면접 시간은 9시였습니다. 오늘은 꼭 붙어야 해. 정민은 다짐하며 어머니가 다려놓은 셔츠를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그를 반겼죠. 지하철에서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던 정민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정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면접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때였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이 불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였죠. 신호등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지만 음성 신호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는 주변의 움직임을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고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정민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멈췄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정민은 순간적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죠. 할아버지를 밀쳐내는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량의 범퍼가 정민의 다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정민은 아스팔트 위로 나동그라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119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괜찮으세요? 젊은이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다리의 고통보다 면접에 늦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죠. 정민은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 감전된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정민을 도와주었어요.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면접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진단 결과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과 인대 손상으로 최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은 병원 침대에 누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어 보였지만 가슴속으로는 절망감이 몰려왔죠. 면접은 놓쳤고 아르바이트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하늘이 도울 거야. 어머니의 위로에도 정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앞으로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정민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정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민은 다리의 통증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취업 준비는 더욱 늦어질 테고 생활비도 부족해질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정민은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편의점 사장님은 정민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당분간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만 하도록 배려해 주셨죠. 정민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산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죠.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손님이 드문 시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았죠. 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그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정민이 있는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죠. 이 목소리. 자네 나를 구해준 친구 아니었나? 할아버지의 말에 정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는 정신없이 구급차에 실려갔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민의 목소리만으로 그를 알아본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뵀던. 정민이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정민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살았네.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자네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다리는 괜찮은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정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정민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정민은 자신의 상황을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자네 아직 불편하지? 내가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내일 시간이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자네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은 병원 치료가 있었고 그 후에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죠. 내일 오후 3시 이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좋네. 내일 3시 반에 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지. 내 이름은 이도훈이라고 하네. 자네 이름은? 정민입니다. 송정민이요.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음료수 하나를 사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연히 제외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봐 주는 것이 뿌듯했죠. 다음 날 정민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편의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3시 반이 되자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정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할아버지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정민군 반가워요. 오늘은 내 비서 김 실장과 함께 왔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민은 상황이 갑자기 공식적으로 변한 것 같아 어색함을 느꼈죠.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네. 가까운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눌까? 정민은 목발을 짚은 채 할아버지와 김 실장을 따라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민은 점점 더 의아해졌죠.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민군, 사실 나는 이도훈 건설의 회장이네. 수천억대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말에 정민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눈앞에 소박한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고 이도훈 회장과 정민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놀랍겠지만 사실이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건 열해 전의 일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지. 사람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더 잘 듣게 되었거든. 정민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도훈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자네가 나를 구해준 그 순간 나는 자네의 마음을 느꼈네. 망설임 없이 자신을 희생한 그 용기.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지.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정민은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입사 제안이네. 자네에게 직접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이건 자선이 아니라 내 사업적 판단이야. 사람을 뽑는 기준은 마음이라고 믿거든. 자네의 진심과 용기는 어떤 스펙보다 값진 것이지. 정민은 봉투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동안 수십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봐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와 입사를 제안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특별한 스펙도 없습니다. 정민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일세.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 자네와 함께 일하고 싶네. 정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에서 그의 제안이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해하네. 하지만 이 기회가 자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네. 내 명함이니 결정이 되면 연락해주게.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도훈 회장의 제안은 그에게 기적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말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구심도 들었죠. 정민은 이틀간의 고민 끝에 이도훈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주일 후 이도훈 건설의 신입사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정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죠. 송정민 씨죠?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팀 박 과장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도와드릴게요. 박 과장의 안내로 회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정민을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죠. 시각장애인 회장을 구한 청년을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이야기가. 정민 씨는 마케팅 기획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부서장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마케팅 기획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냉랭한 표정으로 정민을 맞이했습니다. 김태준 부장이었어요. 송정민 씨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추천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부서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으니 명심하세요. 김 부장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정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민의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업무 용어도 회사 문화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어요. 송정민, 이 자료 정리 좀 해줘. 오늘 저녁까지.
송정민 회의록 작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지 그래. 김 부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정민을 무시하고 자빌만 시켰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지만 정민은 항상 단순 작업만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죠. 밤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공부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정민 씨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는 몸 상할 텐데. 같은 부서의 선배인 최지연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한 달이 지나고 부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린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청년주택 사업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서의 최고 인재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민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민이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김 부장이 불렀습니다. 송정민, 자네는 우리 프로젝트 자료실 정리를 맡아주게. 중요한 일이니 실수 없이 해주길 바라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회사를 나서는 정민의 어깨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실 정리라는 단순한 업무조차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김 부장의 눈에는 들지 않았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항상 배제되었죠. 사무실에서는 정민을 향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코드에 들어서 들어온 사람이래. 실력은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왔다나 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난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바쁜 일정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잊었는지 알 수 없었죠. 정민 씨 괜찮아요? 최지연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는 사직서를 작성했죠. 자신의 존재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사직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이 정민을 불렀어요. 송정민, 이번 주말에 열리는 부동산 포럼 자료 준비는 다 됐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뭐? 아직도 안 끝냈어? 이런 간단한 일도 제때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민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죠.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민은 자리로 돌아와 준비해온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포럼 자료를 준비하며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한산해질 때쯤 누군가 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정민군. 익숙한 목소리에 정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도훈 회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죠. 회장님. 정민은 놀라움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정민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적응은 잘 되고 있는가?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가 눈에 밝혔어요. 회장은 정민의 침묵을 느꼈는지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사람들은 겉만 보지. 하지만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단다. 회장의 말에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자네가 나를 위해 내어준 건 다리가 아니었네. 용기였지. 회장은 따뜻한 손길로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인정해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였죠.
포기하지 말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빛을 발견하기 직전이란다. 회장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직서를 집어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새로운 결심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정민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정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회장실에는 이도훈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햇빛이 그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죠. 정민군 들어오게. 정민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정민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프로젝트를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정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김 부장이 진행 중인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경험도 없고. 김 부장님이 이미 팀을 꾸리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 부장은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했네. 이 프로젝트는 젊은 시각이 필요해. 자네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지. 정민은 혼란스러웠지만 회장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를 믿네. 필요한 건 무엇이든 요청하게. 그날부터 정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청년주택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의아해했죠. 신입사원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민 씨,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프로젝트 팀원인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프로젝트에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품격 있는 주거 공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용시설,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 젊은 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정민 씨 제안은 정말 신선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네요. 팀원들은 점차 정민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정민은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위해 이사회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그의 진심은 모든 임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터전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어요. 정민의 프로젝트는 전격 승인되었고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훈 회장은 정민을 다시 불렀어요. 자네의 성과를 들었네. 기대했던 대로야.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믿음 덕분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건 모두 자네의 능력이네. 김 부장에게 자네를 시험해보라고 한 것도 나였어. 역경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법이지. 정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의 청년주택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첫 단지를 완공했어요. 화려한 개관식에는 많은 언론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히 취업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민은 잠시 이도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꿈을 담는 공간이죠. 저 역시 이곳에서 살게 될 청년들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 공간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이도훈 회장이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내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네.
이제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네. 회장은 정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달부터 자네를 청년사업부 이사로 발령 내려고 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가 필요하네. 정민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이사 직급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그런 중책을. 회장은 정민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제 내가 자네에게 받은 것만큼 세상에 나눠주게. 며칠 후 정민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청년주택 단지 중 한 세대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민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정민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안에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이사로서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도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이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 씨,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테니 지켜봐 주세요. 정민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만든 청년주택 단지가 보였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이 회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처럼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과 이도훈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자신이 다리를 내어주고 대신 얻은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내 차례로군요. 정민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내어주고 대신 기회를 얻은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